사실 너희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다.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에요? 엄마, 말씀해주세요.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주식에 손 뗐다. 지인 소개로 시작했는데 결국 다 날렸어. 뭐라고요? 진짜 다요? 퇴직금도 적금도 다 없어졌어. 지금 남은 건 집 한 채인데 그것도 대출이 꽤 있어. 그럼 노후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생활비도 빠듯해.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모자랄 판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생활 40년 가까이 하고 은퇴한 65살 한성진입니다. 자식들이 틈만 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타령만 해서 파산한 척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신문을 넘겼다. 잔잔한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여보, 오늘 공원 다녀왔어? 응,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 올해는 우리 둘이 꽃 구경 좀 다녀볼까? 나는 빙긋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저런 작은 소망을 품는 아내가 사랑스러웠다. 그래야지.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당신 퇴직하면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야. 난 벌써부터 설렌다니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쿡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묘한 불안이 비집고 들어왔다. 지훈이랑 지연이는 언제 한번 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응, 둘 다 이번 주말에 온다더라. 별 뜻 없이 하는 말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요즘 들어 자식들이 이상할 정도로 연락을 자주 했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아빠, 요즘 시간 괜찮아요? 퇴직 준비 잘 돼가죠? 엄마, 아빠 이제 한가해지시면 저희랑 시간 좀 많이 보내요. 자식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건 드문 일이었다. 좋은 거라 여겨야겠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여보, 그냥 괜한 걱정일 수도 있잖아. 애들이 효심 내는 걸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신문을 폈다. 그렇게 주말이 흘렀고 마침내 지훈이 부부와 지연이 부부가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활짝 웃는 지훈이 얼굴이 보였다. 아빠,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 얼굴 좋아 보이네. 지훈아? 뒤이어 지연과 그 남편 박경민도 따라 들어왔다. 엄마, 아빠,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너라, 경민아, 지연이도. 나는 테이블에 과일과 다과를 차려두고 아이들을 맞았다.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얼른 손 씻고 와. 네, 엄마. 간단히 손을 씻고 모여 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드디어 퇴직하시는 거죠? 기분 어떠세요? 글쎄다, 후련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해? 엄마는 좋아하시겠다. 드디어 자유 아니에요? 하, 그렇지. 이제 매일 붙어 있어야겠다. 다들 웃으며 떠들었지만 나는 눈치챘다. 아이들의 눈빛이 어쩐지 이따금 테이블을 넘어 나와 아내를 탐색하는 듯했다. 인생을 오래 살면 해안이 생긴다고 했던가.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알게 모르게 미리 결심을 했었는지도 몰랐다. 만약에 준비 같은 느낌이랄까.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세요? 아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굳는 걸 느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반은 연금으로 돌리고 반은 일시불로 받기로 했지? 우와, 역시 아빠는 준비성 철저하시다. 지연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다. 경민이도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은 돈 있어도 관리 못하면 금방 휘청인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알뜰하게 살려고 해. 나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뭔가 말을 꺼내려는 눈치였다. 사실 저 이번에 차를 좀 바꿀까 해서요. 그리고 저희도 사업적으로 조금 확장을 생각 중이에요. 그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신중해야겠다. 나는 짧게 답했다. 분위기가 어딘가 불편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도 니들끼리 잘 상의하고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해야지.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다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며 별것 아닌 듯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내내 속이 쓰렸다. 지훈아, 지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알지? 네, 아빠? 알죠, 엄마, 아빠? 대답은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무게를.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여보, 뭔가 느껴지지 않아? 말은 안 했지만 곧 뭐라 말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별로 좋진 않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짙은 피로와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스며 있었다. 이번엔 우리 너무 쉽게 마음 열지 말자.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지. 자식이래 나 몰라라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럴 시기고. 그래야지. 나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레 다가올 파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커튼 틈새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쳤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은 아이들이 또 온다고 했다. 여보, 오늘도 지훈이네, 지연이네 다 오는 거지? 11시쯤 온다고 하더라. 뭔가 준비해야 할까? 간단히만 하자. 괜히 부담 주기 싫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내는 부엌을 서성이며 뭐라도 준비하려 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거들었다. 조금 지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 먼저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서 와, 지훈아. 곧이어 딸과 사위도 따라 들어왔다. 엄마, 아빠?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박서방도 어서 오너라, 지연이도. 다들 거실에 둘러앉아 따끈한 커피를 마셨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니 집안이 북적북적했다. 아빠, 이제 진짜로 퇴직하시는 거예요? 확정된 거죠? 다음 달 말이면 공식적으로 끝이야. 와, 축하드려요. 드디어 여유 찾으시는 거네요. 그래봤자 한가하기만 한 노인네 되는 거지 뭐. 나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아이들은 어쩐지 웃음이 반쯤 굳어 있었다. 근데 아빠, 퇴직금이랑 연금 잘 정리하셨어요? 그럼 준비는 다 끝냈지? 나는 짧게 답했다. 지훈의 질문이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아빠,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혹시라도 모자라면 우리도 도와드려야죠. 지연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우리도 기대해 볼게요 같은. 걱정 마라. 우리 살 만큼은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가 걱정할 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놨을 것 같니?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게 받으마. 아내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나는 아내의 손등을 슬쩍 눌렀다. 근데 장인어른, 이 집은 계속 사시기로 한 거예요? 딱히 이사할 생각은 없는데 왜? 아, 그냥요? 요즘 집값도 들쭉날쭉이라서요. 사위는 웃으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계산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아빠, 요즘 집값 괜찮던데 지금 팔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지훈이 덧붙였다. 나는 괜히 심장이 콩닥거렸다. 글쎄다. 집 팔면 어디 갈 건데?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죠. 아파트 같은 데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삼켰다. 대충 감이 왔다. 이 집도 우리 둘한텐 딱 좋아. 굳이 옮길 이유 없지. 그리고 이사를 가던 말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리로 이사 가는 거지 뭐. 아내가 단호히 잘라 말했다. 아이들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경민이 슬쩍 말을 꺼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이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이도 생길까 해서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나는 무슨 얘기가 이어질지 뻔히 알았다. 그니까 혹시 집 하실 계획 있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 해서요. 지훈아, 우리 아직 집 팔 생각 없어? 맞아. 우리 둘이 지내기에 이 집이 제일 편해.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 실망이 묻어났다. 엄마 아빠가 편하시면야. 저희야 뭐 괜찮아요. 지연이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다. 나는 순간 마음이 아릿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기도 했다. 그래도 니들 마음은 고맙다. 네? 어색한 분위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모르게 커피잔을 비틀어 돌렸다. 아,
맞다. 저 다음 주에 차 보러 가는데 아빠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차는 네가 잘 알아보고 사야지. 아니, 그냥 아빠가 봐주시면 든든하잖아요. 혹시 대출 같은 것도 필요하면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정말 대놓고 얘기하는구나 싶었다. 대출 같은 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훈아, 아빠, 그냥 혹시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연이 웃으며 덧붙였지만 웃음 뒤에 날이 서 있었다.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이라도 돈 얘기는 깔끔해야 해. 나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또 다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이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빠,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외식 한번 해요. 장인어른? 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웃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쓸쓸하게 허전해졌다. 여보,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어? 응, 우리도 우리 인생 지켜야지.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했다. 아이들이 돌아간 집은 한동안 적막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여보, 아까 박서방이랑 지훈이 하는 말 들었지? 응, 차 얘기에 사업 확장 얘기까지 대놓고 얘기하더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소한 부탁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무거운 청구서로 돌아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차 계약하려고요. 같이 봐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서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 보러 간다는 게 단순히 구경만 하자는 소리가 아니란 걸 알았다. 알겠다. 어디서 보지? 삼성동 매장인데요. 오후 2시쯤 어때요? 그래, 맞출게.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기로 했어? 그래, 한 번은 가야 할 것 같아서. 괜히 끌려 들어가는 거 아냐? 조심할게. 나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엄마, 아빠,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왜? 또 무슨 일인데? 박서방이 이번에 사업 미팅이 하나 잡혔거든요. 혹시 투자 얘기 같이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내가 전화를 들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우리가 사업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어만 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시간 맞춰볼게. 전화를 끊은 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부탁은 늘 사소하게 시작한다. 그러다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당연하게 돼버리고 어느새 등골을 휘게 만든다. 토요일 우리는 약속대로 지훈이와 함께 차 매장에 갔다. 아빠, 이 차 어때요?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죠? 괜찮네. 가격은? 이 모델은 4천만 원 좀 넘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지훈이의 수입을 알기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무슨 수로 이런 차를 구매하려는 것인지 쉽게 속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혹여나 내가 돈을 보태주진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하고 아들 지훈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좀 무리하냐? 더 저렴한 모델도 있을 텐데. 요즘은 차도 재산이에요. 아빠, 좋은 차 타야 거래처에서도 인정받거든요. 지훈은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눌렀다. 아빠, 근데 혹시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어요? 이자율이 확 낮아진다는데 가족이면 된대요. 결국 자동차 매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보증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서는 거야. 아빠, 혹시 가능하시면 보증 좀 서주세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제가 일하면서 갚을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지훈아, 세상에 그런 혹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빠는 절대 보증은 안 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증은 아닌 거야. 책임? 말이야 쉽지. 길게 말하면 입만 아프니 좋게 이야기하마 보증은 안 된다. 지훈은 입술을 꼭 다물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알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이 더 서운했다. 그냥 물어본 거라니. 이미 지원받을 생각으로 물어봐 놓고선
몇 마디 하니까 그새 꼬리를 내리는 격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 7시 카페에서 뵐게요.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도착하니 박서방과 지연이가 이미 와 있었다. 엄마, 아빠, 여기요. 장인어른, 여기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는 사업계획서 비슷한 종이가 몇 장 놓여 있었다. 사실 이번에 IT 솔루션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초기 투자금만 좀 마련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 어떤 쪽 솔루션인데? 기업용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이에요. 요즘 수요 많잖아요. 나는 대충 훑어봤다. 용어도 어렵고 전망도 불투명했다. 사회생활을 몇십 년 한 나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면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정확한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연이는 수익을 운운하며 말을 건넸다. 엄마, 아빠, 투자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수익 배당도 드릴게요.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둘 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경민아, 미안하지만 우리 그런 거에 투자할 여유 없어. 지훈이한테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증안 안 서준다고 말했는데 딸이라고 예외는 아니지. 투자는 꼭 여윳돈으로 하는 거야. 우리 돈은 노후 생활비야.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드린 거였어요. 부담 가지실까봐 괜히 꺼냈나 보다. 네, 저희가 경솔했네요. 어색한 웃음이 오갔다. 두 사람은 알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를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우리 진짜 준비해야겠어? 응, 이제는 철저히 우리 둘만 생각해야 돼? 나는 무겁게 대답했다. 사소한 부탁이 쌓이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그 뒤로 며칠 동안 빈정이 상했는지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저녁 먹다 한 번쯤 전화가 왔을 시간인데 이번엔 조용했다. 여보, 지훈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나도 애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 거절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안긴 건 사실이니까. 일주일쯤 지나서야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래, 지훈이 너는? 뭐, 그냥 그래요. 말끝이 뚝 끊겼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서먹했다. 일은 잘 되고? 네, 근데 아빠. 응, 말해봐. 사실 차 계약은 좀 미뤘어요. 나는 짐작했다. 보증 안 서준 걸로 마음이 상했겠지. 요즘 이자율도 오르고 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지훈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었다. 뭐래? 차 계약 미뤘대? 그래도 다행이다. 무리해서 빚 늘리는 것보다야 낫지. 나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쓰린 기분이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저희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바빠? 네, 박서방 쪽 일도 바쁘고 저도 회사 일이 많아서요. 딱딱한 목소리였다. 마치 변명이라도 하는 듯한.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 부부에게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시간이 약이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 잘 챙겨라. 네, 엄마. 전화는 금세 끊겼다. 나는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기대를 저버린 거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부모가 항상 자식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지훈이와 지연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은 없었다. 아빠, 엄마, 시간 좀 괜찮아요? 그래, 앉아라. 둘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사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인데?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솔직히 여유가 없거든요. 박서방 쪽 사업도 그렇고요. 나는 조용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저희한테 기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내는 잠시 숨을 삼켰다. 우리가 뭘 기대했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생활비를 보태달라거나 그런 얘기 나오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희 사정도 이해한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지훈아, 지연아? 네, 왜요? 너희는 몰라도 우리는 너희 기대 안 해. 걱정 말고 너희 삶 살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서운함과 아픔을 아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아내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여보, 진짜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다만 너무 많은 걸 줬던 거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도 우리도 서로 연락을 피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알아. 우리 이제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아니다 싶었다. 우리 가진 거 그냥 다 없어진 걸로 하자. 집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 거덜나게 생겼어. 아무리 단호하게 굴어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도 나중에 우리 죽으면 물려줄 재산들인데 조금 유하게 생각해보면 안 되나? 우리가 너무 야박한가? 그래야 해. 그래야 이제라도 우리 인생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야박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우리 인생 산다는데 지금까지 지들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싫으면 싫은 거고 우리 안 보고 산다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앞으로 살 날 힘내야 하는데 엄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우리는 가짜 파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은행에 가서 일부러 집 담보 대출을 신청했다. 사실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대출이 찍히게 했다. 대출까지 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한 번은 해야 하는 일이지. 며칠 후 우리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다. 지훈이, 지연이, 이번 주말에 잠깐 집에 올 수 있겠냐?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아빠 괜찮으신 거죠? 응, 그냥 얘기 좀 하려고. 토요일 오후 아이들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왔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나는 무거운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너희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다.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주식에 손 뗐다? 지인 소개로 시작했는데 결국 다 날렸어.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요? 진짜 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금도 적금도 다 없어졌어. 지금 남은 건 집 한 채인데 그것도 대출이 꽤 있어. 아이들은 얼이 빠진 듯 우리를 바라봤다. 그럼 노후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생활비도 빠듯해?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모자랄 판이야. 나는 일부러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 참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너희한테 부탁하려고 불렀다. 아이들은 몸을 굳혔다. 우리 둘이 최소한으로 살아도 한 달에 400만 원은 필요해. 너희 둘이 반반씩 부담하면 1인당 200만 원이야. 거실 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아빠,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여유 있진 않거든요. 나는 미리 예상한 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안타깝다.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아이들은 얼굴을 돌렸다. 지우는 주먹을 꼭 쥐었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희는 힘들 것 같아요. 아빠, 저도요. 당장 200만 원은 무리예요. 엄마 아빠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가볍게 웃었다. 그래, 무리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죄책감을 느끼는 눈치였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엄마 아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여보, 괜찮아? 응, 예상한 대로야.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우리 진짜 잘한 거 맞지? 그래, 우리 노후는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킬 거야.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살자고. 아이들을 집에서 보낸 뒤로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도 자주 한숨을 쉬었다. 여보, 지훈이나 지연이한테 연락 와? 아니, 오히려 더 조용하더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건너 연락 오던 아이들이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을 때 같이 놀러 가자던 아이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밝히자마자 마치 투명인간처럼 돼버렸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냥 부담스러워진 거지? 나는 냉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잘 지내지? 아, 엄마. 네, 좀 바빠서요. 그래, 바쁜 건 알겠다. 근데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 조만간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단답형 대답. 아내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뭐래? 바쁘대? 그래, 바빠서 부모도 잊었겠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안쪽 가슴은 쓰라렸다. 다음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엄마야. 아, 엄마, 지금은 통화 좀 힘들어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뚝!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끊어졌다. 끊었어? 응, 바쁘대. 나는 아내의 손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오지 않았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근데 이럴 줄은 몰랐거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기대하지 말자고 결심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나는 애써 모른 척하며 신문을 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폰에 지훈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다. 아빠, 엄마,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 많아요. 딱 그 한 줄. 회사 일이래. 그래, 이해해 주자. 나는 짧게 답했다. 하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또 며칠이 흘렀다. 이번에는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요즘 너무 정신없어요. 다음에 봐요. 지연이도 바쁘대? 그럴 나이긴 하지.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갑자기 왜? 이 집에 있으면 자꾸 기대하게 돼?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눈물 한 방울이 아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상당할 터. 두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관계가 정리될 줄은 몰랐다. 그깟 돈이 뭐길래, 재산이 뭐길래. 하지만 나도 이제는 아내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미 결심한 것처럼 앞으로 둘이서만 잘 살면 그만인 것을. 그래, 우리 둘만 생각하자. 응,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이제 서로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네,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집을 내놓고 나니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보, 집 보러 온 사람 있대?
응, 이번 주말에 한 팀 온다더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 있냐? 저희 집 쪽으로 잠깐 오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시간 맞춰 가마. 주말 우리는 지훈이네 아파트로 향했다. 지연도 와 있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그래, 지연아. 아이들은 우리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딱딱했다. 아빠, 엄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요. 나는 조용히 앉아 아이들의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아직 대출도 많고 상황이 쉽지 않아요. 아내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니? 아이들이 눈치를 보다가 말을 이었다.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엄마 아빠가 집 작은 데로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러니까 아직 급하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자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 우리가 짐 같냐? 지훈과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맞아요. 준비해두면 서로 편하잖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게 현실이었다. 우리가 이제 부담이구나.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대답이었다. 그래, 알겠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여보, 길게 말할 것 없어. 다 끝났어. 가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아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고맙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서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다. 여보, 우리 정말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응, 기대는커녕 앞으로는 아예 끊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이 순간 모든 미련이 끊어졌다. 우리 어디로 가면 좋을까? 조용하고 우리 둘이 편한 곳.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걸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 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소박했다. 방 2칸짜리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작은 집. 우리 둘이 살아가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여보, 햇살이 참 좋다. 그래, 조용하고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아내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며 싱글벙글 웃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응, 우리 둘만의 삶. 이사 정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희는? 저희도 뭐, 그냥저냥이요. 서먹한 통화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말을 꺼냈다. 아, 혹시나 해서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요. 전세자금 달라는 말이냐?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니? 너희들한테 줄 돈 없고 지원해줄 상황도 아니라고.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대출 상품을 알아봐라. 언제까지 손 벌릴 거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훈아, 네? 이제 너희에게 줄 건 없다. 같은 말 하는 거 서로 피곤하지 않냐? 지훈은 말이 없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 못해. 네, 알겠어요. 차가운 대답. 나는 서운했지만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도 전화가 왔다. 엄마, 이사하셨다면서요? 응, 작은 집으로 옮겼어. 엄마, 솔직히 섭섭해요. 그런 큰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지연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위해 사는 거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챙겨야지. 한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가족이 아니야.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마음 존중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여보, 괜찮을까? 괜찮아. 우린 잘했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는 어떤 미련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 여보, 우리 내일 공원 산책할까? 좋지.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 아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봄이 깊어지자 새로 이사온 동네에도 꽃이 만발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여보, 오늘은 공원까지 걸어가 볼까? 좋지.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 우리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걸었네. 그러게 서로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아내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가끔은 후회도 했거든. 더 단호했어야 했나?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니까.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 지금이 제일 좋아. 우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다. 휴대폰이 울려 잠시 멈췄다. 화면에는 지훈이 이름이 떴다. 지훈이다. 받아야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지훈이 너는? 저희도 잘 지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밥 한번 같이 먹을까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내. 그래. 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지. 네, 그럼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물었다. 뭐래? 밥 한번 먹자네. 아내는 가만히 웃었다. 마음은 고마운데 너무 기대는 말자. 알고 있지. 그냥 밥 한 끼면 충분해.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발끝에 쌓였다. 여보, 우리 올해는 여행 한번 다녀올까? 좋지. 어디든 당신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내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남은 돈 아껴서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응.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는 상쾌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짜 우리만의 노후를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서로에게만 기대면서 남은 인생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어쩌면 막연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가 있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 과거의 시간을 발판 삼아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살아가리라.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용국 씨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런데 엄마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네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있어? 사랑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랑을 믿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야. 엄마, 정말 너무하네. 용국 씨가 얼마나 나를 아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정말 그렇다면 용국이가 네가 가진 회사와 재산에 대해 그렇게 집요하게 묻고 결혼을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정은아. 용국이 어머님이 직접 말했어.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나 용국 씨랑 이야기해 볼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단정 짓지 말아줘. 67세 봉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40년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 함께 회사를 키워왔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 정은 씨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 봉숙 씨는 무너질 뻔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남겨진 딸이 있었고 남편이 일궈놓은 회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 나 애도 아닌데. 요즘 바빠서 대충 먹고 있어. 그러다 건강 상한다. 네가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인데. 알아.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딸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봉숙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기에 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 네가? 엄마, 왜 그런 반응이야? 아니, 네가 일한다고 연애도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놀라서 그렇지. 정은 씨가 남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연애를 할 여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하니 봉숙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엄마도 좋아할 거야.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직장도 괜찮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아껴줘. 만나본 지는 얼마나 됐는데? 몇 개월 됐어. 이제는 엄마한테도 소개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봉숙 씨는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딸이 연애를 하는 것이야 반가운 일이었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 그건 나중에 만나서 직접 물어봐.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봉숙 씨는 딸이 유난히 그 남자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은 씨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니 더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은 씨는 용국 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쪽은 용국 씨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용국 씨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인사하는 태도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반가워요. 정은이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정은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하던데요. 봉숙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런 인사는 다정한 성격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용국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세요. 어머니는 전업주 부셨고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오래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요. 요즘 경제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저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죠. 대화는 전반적으로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정은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봉숙 씨는 대화 도중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정은 씨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는 거죠? 네, 정은이가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회사 운영 쪽에도 관심이 많겠네요? 그가 회사 이야기를 유독 깊이 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대표가 아니라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죠. 맞아요. 시간이 중요하죠. 그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봉숙 씨는 미묘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용국 씨가 돌아간 뒤 정은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은아. 응? 그 사람 참 다정하긴 한데 엄마는 걱정이 되더라고. 엄마, 왜 또 그래? 아니, 회사 이야기를 꽤 자세히 묻더라.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히 관심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긴 한데 너무 깊이 캐묻는 느낌이었어. 그냥 그렇다고. 엄마 또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정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봉숙 씨는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촉은 절대 틀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시간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은 씨가 다시 용국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뭐? 결혼? 응, 용국 씨랑 결혼할까 해. 봉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은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와?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래. 봉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남자, 그리고 그가 회사 이야기를 유독 궁금해했던 점.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서두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은 씨는 사랑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봉숙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만나볼게. 이제부터 봉숙 씨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숙 씨는 정은 씨가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봉숙 씨는 딸이 용국 씨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았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정은 씨가 용국 씨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던 중 그가 또다시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운영이 쉽지 않다면서? 그런 얘기는 네가 왜 용국이한테 해? 아니,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용국 씨가 걱정돼서 물어보더라고. 우리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대표가 공석이라 힘든 건 아닌지. 그게 왜 용국이가 궁금해할 일이야? 엄마, 그냥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지. 뭐가 문제야? 네가 보기엔 별일 아닐지 몰라도 엄마가 보기엔 너무 깊이 묻는 것 같아. 원래 남의 집안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궁금해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정은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의심하는 거야. 용국 씨는 그냥 날 걱정해서 묻는 거라고. 그래,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것뿐이야.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돼. 봉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정은 씨가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와 친한 친구 수경 씨의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수경이도 용국 씨가 참 괜찮다고 했어. 수경이도 용국이를 만나봤어? 응, 며칠 전에 다 같이 식사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봉숙 씨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경이는 용국이를 언제부터 알았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대학 시절에 같은 학교 다녔더라고. 수경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네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믿어볼 만하겠네. 봉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경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한 걸까? 이제는 친구까지 나서서 용국 씨를 칭찬하는 상황. 하지만 봉숙 씨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정은 씨와 용국 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은 씨가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용국 씨가 오늘 이거 줬어. 뭔데? 정은 씨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고 하더라. 내 생일도 아닌데 그냥 날 생각하면서 샀다고 했어. 그래, 봉숙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선물할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제 용국 씨는 정은에게 확실히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은 씨가 다시 용국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용국 씨랑 결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건 지난번에도 말했잖니. 그런데 왜 또? 결혼을 좀 더 빨리 하면 어떨까 싶어서. 뭐라고? 봉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은아, 벌써 결혼 날짜까지 잡으려는 거야? 아직 구체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 용국 씨가 요즘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빨리 가족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봉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은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잖아. 너희 아직 서로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니? 엄마, 나이가 어리면 모를까. 우리 나이에 결혼을 길게 미룰 필요는 없잖아. 서로 충분히 맞는다고 느꼈다면 늦출 이유가 있겠어? 그건 그렇지만 봉숙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용국 씨가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숙 씨의 촉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결혼 문제가 있다. 정은아, 엄마가 용국이랑 한 번 더 이야기해봐야겠다. 엄마 또 의심하려는 거야? 아니, 그냥 확실히 알아야겠어. 하나 있는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 걱정 안 하는 부모 없다. 그냥 엄마가 느끼기에 좀 이상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이해하지? 이해는 하지. 엄마 알아서 해. 봉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이 남자의 본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봉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은 씨가 결혼을 앞당기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봉숙 씨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결정하는 일인데 이 남자는 너무 빨리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정은 씨는 용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지만 봉숙 씨는 그의 행동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는 과하게 다정했고 과하게 정은 씨를 배려하는 척했고 과하게 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하게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봉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용국 씨랑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면 어때? 주말에? 응, 엄마가 궁금해하는 것도 같아서. 용국 씨도 엄마랑 더 가까워지고 싶대. 그래,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 봉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이 기회를 이용해 용국 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된 식사 자리에서 용국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어머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요,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음식이 나오고 봉숙 씨는 조용히 용국 씨를 관찰했습니다. 용국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 하나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그의 태도는 신경 쓰였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보다는 정은 씨랑 함께할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미래라.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정은 씨랑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힘든 시기에 정은 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라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회사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은 씨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은 씨 옆에서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봉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로 사랑이 아니라 회사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저희는 서로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니까요. 봉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빠져버렸으니 정은 씨는 이미 이 남자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봉숙 씨는 수경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정은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만큼 그녀가 용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 수경 씨는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그래,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혹시? 정은이랑 용국이 말이에요. 수경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용국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정은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네, 저도 정은이가 용국 오빠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정은이를 너무 아껴줘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 보면 결혼도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이라. 네, 그리고 오빠가 요즘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한다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수경 씨는 용국이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사실 저희 대학 때 같은 학교 다니긴 했는데 그땐 서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은이 통해서 다시 알게 됐죠. 봉숙 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경 씨는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듯 용국 씨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한 부분이 특히 걸렸습니다. 왜 굳이 회사 이야기를 하지? 봉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수경 씨도 이 일에 단순히 개입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봉숙 씨는 남편이 남긴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봉숙 씨는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 회계 쪽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예비 사위 될 사람이 좀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봉숙 씨는 용국 씨의 직장과 이름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이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숙 씨, 이 사람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니요? 예전에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승진해서 밀린 적도 있고 상사들과의 마찰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사의 특정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봉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결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숙 씨는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딸은 이미 이 남자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은아, 응, 엄마. 엄마가 용국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 예전에 아빠랑 같이 사업했던 이사장님 알지? 그분한테 부탁해서 뒷조사를 좀 했는데 엄마 생각이 맞는 것 같더구나. 판단은 네가 해. 뭐?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봉숙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봉숙 씨는 용국 씨를 직접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이죠. 용국 씨,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예요? 정은 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은 씨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뭐라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확인할 게 있어요. 용국 씨,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밀렸었죠? 순간 용국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건 저랑 관련 없는 일입니다.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런 소문이 도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조용히 지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용국 씨는 우리 정은이를 만나고 결혼을 서두르면서 회사 문제를 자꾸 언급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용국 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정은 씨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용국 씨가 결혼 후에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인가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은 씨가 힘들어하면 저도 회사를 옮겨서 돕고 싶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은 씨가 원할 경우고요. 봉숙 씨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정은 씨를 설득해서 결국 회사 일에 개입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 씨는 심란한 얼굴로 봉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은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숙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은도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용국 씨는 정은에게 연락해 봉숙을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정은 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은 씨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요. 힘들어한다고요? 네,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걸 이해하지만 혹시 정은 씨의 감정을 조금 더 존중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정은이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켜주고 싶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은 씨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를 믿어주세요. 봉숙 씨는 용국 씨의 태도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국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를 마친 사람 같네요.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아직 내 딸이 다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일이 남아 있거든요. 봉숙 씨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국 씨의 어머니 성희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숙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정은 씨와 용국 씨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 그의 회사에서의 평판, 그리고 수경 씨가 유난히 용국 씨를 두둔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은에게 말해도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의심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정말 용국 씨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까? 봉숙 씨는 용국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용국 씨,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님?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용국 씨 어머님도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을요? 그래요. 결혼할 사이라면 가족끼리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용국 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일정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봉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숙 씨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봉숙 씨는 용국 씨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 엄마입니다. 성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오셨군요. 그런데 용국이한테 연락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용국 씨가 연락을 주지 않아서 그냥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희는 난처한 듯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봉숙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성희는 조용히 차를 내오고 봉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용국 씨가 결혼을 서두르더군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는 순간 눈을 피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봉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대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용국이가 너무 결혼을 원해서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반대하셨나요? 성희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용국 씨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은이를 만난 이후로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용국이는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점점 지나쳐갔어요. 지나쳐갔다니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밀리자 용국이는 그걸 참지 못했어요. 결국 상사들과 부딪히고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됐죠. 그런데 왜 그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정은 씨를 만난 게 자기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하더군요. 기회요? 네, 정은 씨가 회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옆에서 자기가 함께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봉숙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정은 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을 보고 접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말렸어요. 하지만 용국이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내요? 왜 자꾸 자기 발목을 잡느냐고 오히려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은 오히려 용국이를 응원했어요. 응원했다고요? 네, 정은 씨와 결혼하면 우리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봉숙 씨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은 씨를 돈줄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봉숙 씨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도 이제라도 용국 씨를 말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용국이가 받아들일까요? 그건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봉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국 씨의 어머니, 성희를 직접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정은 씨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계획된 것이었고
목표는 정은 씨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정은이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 해. 봉숙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은 씨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그래, 정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엄마가 오늘 용국이 어머님을 만나고 왔다. 순간 정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도대체 왜 용국 씨를 그렇게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됐어. 진실? 용국이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었어. 그는 우리 회사와 재산을 보고 다가온 거야. 정은 씨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네. 용국 씨가 얼마나 나를 아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정말 그렇다면 용국이가 네가 가진 회사와 재산에 대해 그렇게 집요하게 묻고 결혼을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정은아. 용국이 어머님이 직접 말했어. 용국이는 네가 회사의 후계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야. 그리고 결혼 후 네가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회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고. 정은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뭔가 오해한 거야. 아니야, 확실해. 용국이 어머님도 그걸 알고 있었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용국이의 집안에서도 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어. 정은 씨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나 용국 씨랑 이야기해 볼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단정 짓지 말아줘. 봉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직접 확인해봐. 하지만 네가 그 사람에게 묻는 순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 정은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정은 씨는 용국 씨를 만났습니다. 용국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응?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용국 씨 어머니를 만나고 왔대. 용국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래, 그리고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 무슨 말을? 용국 씨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배경을 알고 접근했다는 말이야. 순간 용국 씨의 손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정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용국 씨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 용국 씨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고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했다는 말도 들었어. 용국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관계 정말 사랑이었어? 아니면 정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집안이 평범했어도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상관없는 가정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좋아했을 거야. 정말? 용국 씨는 그 순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은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이었다는 걸. 정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끝내자. 정은아, 잠깐만. 내 말 한 번만 더 들어줘. 이미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거.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으면 처음부터 속이지 말았어야지. 정은 씨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용국 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제 그의 말은 더 이상 정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 씨는 방에서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어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경아, 나야.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왜 그래?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너 용국 씨가 나한테 접근한 이유 알고 있었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 너 알고 있었잖아. 용국 씨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때문에 접근한 거. 대답해봐. 미안해. 정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이걸 알고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한 거야? 난 그냥 네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넌 알고도 침묵한 거야. 그리고 그건 배신이야. 정은아, 제발 오해하지 마. 이건 오해가 아니야.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이야. 정은 씨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봉숙 씨와 정은 씨는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위약금이 발생하기 전이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 후련하니?
응, 아직 완전히 후련하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야. 정말? 정은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지? 그래, 내 딸. 이제 다시 네 인생을 찾아가자. 정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이 취소된 후 정은 씨는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봉숙도 딸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정은 씨는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그래, 내 딸. 그게 맞아. 하지만 봉숙 씨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용국 씨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깨진 후에도 용국 씨는 정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은아,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난 이미 다 끝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오해를 풀고 싶어.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었어.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야. 정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용국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앞으로 찾아오고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며 정은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은 씨가 퇴근하는 길에 회사 근처에서 용국 씨를 마주쳤습니다. 여기까지 왜 찾아와? 정은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끝난 지 오래야. 이제 그만해.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아니, 네가 원하는 건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다면 나를 놔줘. 내 삶을 존중해줘. 용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정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집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회사로 돌아와 봉숙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용국 씨가 회사 근처까지 찾아왔어. 뭐라고?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고? 응, 자꾸 나를 붙잡으려고 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봉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용국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봉숙 씨는 용국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용국 씨, 더 이상 정은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정말 정은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그럼 왜 그렇게 회사에 집착했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은이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은이 앞에 나타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봉숙 씨의 단호한 태도에 용국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용국 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정은 씨는 더 이상 용국 씨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길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졌어. 그래, 내 딸, 이젠 다시 웃으면서 살아야지. 정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취소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정은 씨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고 봉숙도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용국 씨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정은 씨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 내가 용국 씨를 돈 보고 만났다가 결혼 직전에 차버린 여자라는 소문이야. 뭐라고? 정은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용국 씨가 뒤에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 자기가 차인 게 아니라 내가 돈 보고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치사하구나. 그러게, 그래도 뭐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소문이 퍼지면 너한테도 회사에도 좋을 게 없잖아. 알아, 그래서 정면으로 대응하려고 해. 정은 씨는 소문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즘 나에 대한 이야기 들은 거 있어? 아, 그거? 솔직히 말해서 들었어. 그런데 난 안 믿어.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알아? 용국 씨랑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정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용국 씨가 퍼뜨린 거였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은 씨는 수경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수경아, 정은아, 오랜만이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 넌 처음부터 용국 씨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잖아. 수경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알잖아.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어. 왜 그랬어? 수경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투했어. 질투? 넌 항상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직장에서 일했고, 좋은 기회를 가졌어. 그런데도 네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싫었어.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했어. 용국 오빠가 너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정은 씨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정은아, 이제 널 믿을 수 없어. 잘 지내. 그렇게 정은 씨는 마지막으로 수경 씨를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필요 없는 인연들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봉숙과 정은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니? 응, 이제 진짜 내 삶을 다시 살아야겠어. 그래, 그게 맞지. 정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내 딸이니까 지켜야지. 정은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